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 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부평구청역에 금호타운을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망 좀 알고 싶고, 네. 네, 매도 타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갭 투자로 현재 부평역에 있는 금호타운 보유 중이신데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물건에 네, 대한 향후 전망까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평 금호타운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네, 이거 갭 투자로 하신 거예요? 네, 네. 언제 사셨어요? 몇 평이에요? 24평이고요. 24평이고요. 지난 6월에 샀어요. 6월에 사셨어요? 올해 6월? 네, 네, 2020년 6월? 네, 네. 20년 6월에 잔금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네네. 며칠 날 계약하셨어요? 15일 날이요. 15일 날? 네네. 6월 15일 날 계약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요. 6월 15일 날 계약을 하셨고 네. 얼마에 사셨어요? 3억 3천요. 3억 3천만 원. 네네. 전세는 얼마예요? 2억 5천요. 전세 2억 5천. 네. 2억 5천. 그러면은 요거 잔금은 끝난 거죠? 네네. 잔금은 끝났고 요걸 이제 갭 투자를 한 거고요. 원래 시청자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안양에 사는데요. 어디 안양이요? 네네. 안양에 거주하시고 네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안양에 혹시 그럼 자가가 또 있으세요? 아니요. 자가는 없고 요것만 있으세요? 네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거를 안양에 거주하시는데 왜 여기 와서 이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네. 지인의 소개로. 네. 네네. 지인의 소개로 샀어요. 소개로 그 지인분도 이거 사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일단 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3억 3천에 샀는데 네. 시세가 크게 변동이 없죠? 네네. 시세가 변동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도 아마 여기 단지가 크다 보니까 네. 아마 여기도 20평대가 좀 좋은 동이 있을 거고 조금 먼 동이 있을 거고 이럴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층에 따라서 뭐 동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제가 계약 날짜까지 물어본 건 인천이 조금 그 계약 날짜의 전후에 따라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왜 그런 거냐면 여기가 일단 그 부평 금호타운이라는 아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단지예요. 네. 단지 자체는 대단지에다가 뭐 네. 단지 안에 초등학교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교통편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었던 7호선도 어쨌든 연장 개통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장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아파트의 특징인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인천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인천이라는 곳이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네. 네.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보통 규제 지역과는 다르게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규제 지역보다는 조금 투자하기에 괜찮은, 그러니까 조금 더 조건이 괜찮아요. 투자자들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네. 뭐 일단 집을 팔 때도 중과되지 않고요. 네. 뭐 요런 중과 요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실거주 요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더 투자자들한테 좋은 요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특징은 대단지에 초등학교를 좀 가지고 있고 7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네. 인천의 특징이라고 하면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저기를 얘기해 드리면 뭐냐면 작년에 이제 그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유동성은 풍부하고 투자자들이 보통 투자를 들어가면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경기도권에 있는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요렇게 뭐 부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요런 곳들로 많이 투자자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이게 6월 15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네. 네. 체결했는데 여기가 이 아파트가 지금은 시세가 변동이 없지만 이 3억 네. 3천이라는 금액이 네. 한 올 초부터 조금 올라간 금액일 거예요. 네. 네. 올 초에는 그래도 뭐 한 2억 후반 뭐 이렇게 하다가 네, 2억 네. 후반 이렇게 하다가 한 4, 5천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간 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올 초에 올해
초에 이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자금들이 몰리고 법인들이 들어가고 막 하면서 금액들이 막 올라가다가 네. 금액이 올라가다 6월 달에 딱 6월 17일 날 6.17 대책이 발표가 돼요. 네, 네. 그러면서 6월 19일 날부터 인천의 장점이었던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볼게요. 원래는 매력이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비규제 네. 지역의 매력은 규제 지역보다 훨씬 투자가 수월하다는 거잖아요. 네, 세금도 적고. 근데 네. 이게 막 그러니까 그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6월 17일자로 규제를 발표를 하고 19일자로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잘 볼게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도 불리하고요, 세금도 불리하고 이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규제 지역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매력이 떨어진 거죠. 네. 원래는 비규제 지역에서 팔 때도 세금도 중과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를 사러 들어갔는데 네. 이제 똑같이 규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뭐 경기도권 좋은 경기도 서울권이랑 다를 게 없어지고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를 게 없이 똑같이 규제 지역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올해 초부터 6월 이 지정되기 전까지 보통 어디를 많이 들어갔냐면 이 7호선 라인 있잖아요. 네, 네. 부평 쪽에서는 이 7호선 라인 연장 계통의 호재를 가지고 7호선 라인들로 투자자들이 요쪽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건너편이 굴포천 삼산동이잖아요. 네. 삼산동 이런 데 들어갔고 부천이랑 붙어 있는 삼산동 들어갔고 여기 상곡동, 청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물어보면 우리 시장님 6월 15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금할 때는 이미 규제 지역이 돼 버린 거고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6월 네. 15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거주 요건은 안 붙겠죠. 네. 주택이 없으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되면서 6월 이제 규제 지역으로 된 이후에 계속 보합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원래는 5조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올라가려다가 이 규제로 묶여버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도 안 나오고요. 실수요자들도 40%밖에 대출이 안 50%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네, 네. 그리고 갭 투자자들은 이 투자자들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중과되고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는 그 매력이 좀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 이후에 내가 살 때까지는 금액이 올라가다가 이 이후에 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6월 15일 날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고 네.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네. 4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으로 안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고 그러실 수는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제일 맞을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금액이 못 올라가도 우리 시청자분 같은 지인 같은 분도 아마 제가 네. 말하는 그 전에 아마 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규제가 돼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아예 발길을 끊어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산 다음에 금액도 안 올라가고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지금 네.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네. 해드리면 일단 매수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매도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개통 언제 해요, 역? 내년 4월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계속 또 밀리네요. 원래 올해 한다 그랬다가 네. 4월이래요. 네, 네. 내년 4월에 개통을 일단 개통이래요. 하잖아요. 네, 그럼 네. 1차적으로 어디부터 될 거냐면은 여기 네. 이제 그 백마장 쪽 앞쪽에 이게 역이 생길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아이파크 새로 짓는 쪽에. 네, 네. 여기 맞아요. 역이 생기면서 일단 역 주변에 아이파크라든가 여기 이제 그 재개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아파트들과 여기 우리 아파트는 조금 새로 생기는 역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상곡 푸르지오라든가 여기 그 하나라든가 이수 마운트밸리 여기는 지금 이 역 반경 내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여기 개통되면 지금보다는 아마 조금 더 낮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주변이나 신규들이나 이 주변이 조금 올라가야 그 전에 있던 여기 우리 아파트도 조금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집이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그렇다고 뭐 매도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들어가니까 제 생각은 근데 이제 당분간은 조금 요렇게 보합세로 나갈 거예요. 네. 당분간은. 그래도 너무 금액이 빠지진 않을 거니까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 시기는 네. 일단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이 다른 게 없으시니까 2년 지나면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2년 지나서 꼭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갖고 있으라는 건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내년 네. 4월이면 개통이 되고 거기 아파트들이 네. 조금 영향을 받고 이런 걸 반영했을 때 네.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매매 시점으로 2년 있잖아요. 네. 네. 매매 시점이 2년이면 22년 6월이겠죠. 네. 네. 요 정도, 그러니까 22년, 그러니까 그 잔금하고 2년, 네. 네. 잔금하고 2년 9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아마 9월인데요.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액이 못 올라가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규제가 안 됐다면 더 올랐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던 지역인데 네.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규제를 묶여버리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건데 결국은 이걸 좀 돌파하려면 여기 일단 네. 여기 좀 개통되고 역 반경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매도하면 일단 세금은 없는 거고 조금 더 올라도 투자에서는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만약에 또 이제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인천 같은 데들은 좀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있다 보니까 아, 네. 일단 한 2년 정도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그 2년, 1년이 되고 뭐 2년이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옆에 반경이 해야 내가 좀 영향을 좀 받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보유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그러니까 딱 그 15일 날 딱 계약하셔서 그래요. 네.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안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애초에. 네, 그러니까요. 네, 애초에 안 했다면 모르고 사실 여기서 했다라고 하면 여기 역 생기는 반경에 있는 데들이 조금 더 괜찮았을 수도 있고요. 투자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네. 뭐 그래도 뭐 사신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금액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 일단 네. 2년 정도만 가지고 있어보자. 이렇게 한번 좀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인 입지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